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다가올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 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이 빠르게 대처해 시장을 안정화시켰습니다만 거침없는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공급망 대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대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옥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고 이에 따라 다가올 거대한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4월 6일 인플레이션은 이제 가속화되고 금융위기로까지 다가가고 있다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칼럼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은 곧 사라질 것으로 봤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오랜 기간 머물기 위해 찾아왔다. 상당 기간 시중에 자금이 풀렸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는 증가했으며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생각지 않았지만 드디어 찾아왔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던 글로벌화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반글로벌화 탈세계화에 직면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동성이 지나치게 공급되면 물가는 올라가죠. 적어도 경제학 교과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 후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고 유동성은 넘쳐났지만 물가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으로 돈이 몰렸지만 시중에 돈이 생각만큼 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모든 기업들은 효율성을 찾기 시작했고 비용 발생 요소를 줄이며 예전보다 더 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 값싸게 공급이 이루어졌죠. 이를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요. 모두 글로벌화에 따른 효과가 물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화는 거침없이 그리고 완벽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는 글로벌 경제의 이점을 고스란히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가 지역화로 바뀔 만한 이슈들이 등장했죠. 바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모두 경제 외적 요소들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입니다. 지금 반도체 쇼티지, 코로나에 따르는 락다운,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생산 라인과 물류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전기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시대적인 트렌드로 나타났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는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탈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가 찾아왔고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 찾아왔다 칼럼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신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에서도 공급이 줄면서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즉 공급 부족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죠. 예전과 같은 탄력적인 공급은 이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사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은 자동화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시장에 상품이 공급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원자재가 물류 시스템을 통해 공장에 공급되고 기타 필요한 부품이 입고되어 가공된 다음 다시 물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거죠. 여기에는 수없이 긴 여러 단계의 밸류 체인이 존재합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를 한다 해도 화물차 운전을 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물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죠. 최근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자율주행 등 전체 밸류 체인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의 완벽성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결국 매체에 따르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이자를 올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도 하다 주장하고 있죠. 문제는 전례 없는 부채 비율입니다. 세계 경제 주체들이 지난 20년간 저금리를 통해 유지되어 왔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자 비용 증가로 유동성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수혈이 어려워 무너질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동안 기업들은 혁신보다 저금리를 통해 더 큰 자본을 투입해 추가 이익 창출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재무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이익은 줄면서 기업들의 지급 능력이 낮아져 재무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채를 늘린 기업들이 더욱 많아졌기에 더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의 기준금리 상승은 신용 리스크 직격탄이 되고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지금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경제의 최대 적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천연가스, 원유, 지하자원 등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미 각 정부의 컨트롤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독일 포커스지에 따르면 독일 물가 상승 이유 중 에너지가 주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물가는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불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제 이슈를 고려하면 물가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로 결론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로 독일 기사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제재를 반영치 않은 것인데요. 만약 대러시아 천연가스를 두고 유럽이 제재에 들어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급격히 다가올 것이고 세계 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는 2022년 4월 5일 가격 상승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7.3% 상승을 언급하며 독일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 물가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희망이 부서졌다.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공급망 불안은 이번 전쟁으로 더 확대되었다며 바뀐 경제 환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물가 상승률 5.3%일 때 에너지 가격은 18.3% 상승했고 올해 1월 물가 상승률 4.9%에 에너지 가격은 20.5% 상승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일반 생활 물가까지 요동치고 있다 보도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달 물가 상승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과 그래프만 보면 정점이 아니라 이제 정점을 향해 물가 상승이 시작된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이 전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매체는 인플레이션은 바로 전쟁이 얼마나 길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경제 교류의 모든 조건들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생산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주장하고 있죠. 또한 유럽이 만약 러시아 가스 엠바고를 결정한다면 공급 쇼크가 발생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쟁 종료 시점을 나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통해 곧 충돌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곧이라고 하면 바로 2분기 안에 종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경우 올해 인플레이션 4.1%에 경제 성장률 3%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5.1%에 경제 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속된다는 것은 2분기를 넘어 3분기 또는 4분기 초 가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 전쟁이 2023년까지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8.3%에 경제 성장은 0.6%로 내려앉게 된다는 것이 매체의 의견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이 이래도 저래도 더 높을 것이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만약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엠바고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반인권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유럽연합은 엠바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독일 은행들은 그 결과가 처참할 것이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독일 경제의 직격탄이 될 것, 유럽은 경기 침체로 바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T-온라인은 4월 4일 러시아 천연가스 엠바고에 대해 은행들이 경고하고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독일 은행협회장 크리스티안 제빙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미 독일 은행들은 거시 경제에 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의 성장 반을 깎아먹었다. 대략 2% 정도 성장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 시기를 분명 늦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 천연가스 엠바고가 결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단언하고 있죠. 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급 대란은 물가를 분명 끌어올릴 것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불안을 촉발 물가를 상승시킬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 불안인데요. 최근 상하이를 봉쇄하는 등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아니라 중국 정부가 매일같이 강경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4월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글로벌화를 위협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상해의 락다운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최근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들은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들의 트럭 운전사들이 사라지면서 최소 6만에서 많게는 8만 명의 운전자들이 모자라는 상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뿐만이 아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교란시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공의 항로가 대부분 닫히면서 물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러시아를 지나 기차로 공급되는 물류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물류 이동 80% 이상이 지금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합니다. 이는 당연 물류 비용 상승을 의미하죠. 매체는 이미 지난해 해양 물류 비용이 4배 이상 상승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 정도 해상 물류가 정체되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해 봉쇄로 인해 또 물가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또한 러시아 가스가 없다면 독일 테슬라 공장 역시 멈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죠. 독일 빌트지는 브란덴부르크주 녹색당 벤야민 라츠케의 말을 인용 생산 라인의 에너지 공급이 먼저 멈추게 될 것이다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과 학교가 우선 공급 대상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절대적 보호를 받게 될 것. 그러나 공단은 제일 먼저 공급 중단 1순위라고 주장하고 있죠. 결국 독일 산업이 일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 부족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돌아가도 치료할 약이 공급이 안 되는 건데요. 독일 제약기업들은 일부 중요한 제약 제품들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뉴스 전문 매체 NTV가 독일 제약기업들은 일부 중요한 제약 제품들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을 4월 9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생산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매체는 설명하고 있죠. 방송은 독일 제약산업은 대러시아 천연가스 엠바고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제약 생산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독일 닥스에 상장된 대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그 위험에 노출된다 밝히고 있죠.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유럽의 전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이고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익을 선사했던 저금리와 글로벌 경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